지난 1월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할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며 거듭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사과를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람인데요. 1월에는 명품백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 분위기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진 3월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문자를 일부러 흘렸다면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으로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6, 7개월 지난 다음에 사적인 문자를 이렇게 공개한다? 우리를 막아보려고 위한 목적이란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권 경쟁자들은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 옹색해진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혀 그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여사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공적 관계, 사적 관계를 구별해 행동했다는 한 후보의 해명도 반박했습니다. 자꾸 또 이걸 국어 해독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요. 비대위원장님의 결정에 무조건 다 따르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뭐 사적 관계, 공적 관계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모셔왔던 분들 아닙니까? 이 논란은 대통령 갈등설, 총선 참패 책임론, 한동훈 후보를 겨눈 두 가지 쟁점 모두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질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에서도 거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부인과 집권당 당대표 후보가 문자까지 다 공개하는 정치 수준이 말이 되냐며 양쪽 다 자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며 22대 국회 개원식마저 불발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SNS에 거대 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안해동, 야권 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과 어제 안철수 의원의 특검법 표결 찬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 시장은 또다시 2017년 탄핵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 우파 진영은 괴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우리 스스로 괴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지난 2023년 2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나와 자신이 검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도 민주당의 탄핵 시계는 시작됐다며 최상병 특검법 등으로 야권에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게인 2017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117만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메가줄당 1.41원이 오릅니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인상입니다.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한 달에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가스공사는 전망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그간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습니다.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만 3%대로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2.4%로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자 바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엔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라 할 수 있는 막대한 미수금도 고려됐습니다. 지난 2021년 미수금 규모가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올 들어 13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3월 기준 총 부채는 4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원가를 반영하려면 적어도 10%는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물가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을 맞아 오는 9월까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시 누적 적자가 43조 원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환율과 유가 상황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부분은 중동 문제가 일단은 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중에 이 연준이 금리를 한 번은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세 압력으로 좀. 여기에 기름값 부담을 덜어줬던 유류세 인하율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서민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